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맨유가 승리를 거두면서 1위로 단독 1위로 올라간 걸 보셨을 겁니다. 맨유가 8시즌인가 9시즌, 그러니까 뭐 정말 오래간만에 중간에 1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정말 이대로 1월, 2월, 3월, 4월 잘 보낸다면 정말 1위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볼 건데, 그걸 보기 위해선 뭘 봐야 되냐면 1월 18일 날 벌어지는 노스 웨스트 더비를 봐야 됩니다. 사실 리버풀 정도만이 지금 1위를 경쟁할 수 있는, 레스터도 있고 에버튼도 있고 맨시티도 있지만 리버풀이 현재 2위잖아요. 그 1, 2위 간의 더비가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라기보다는 두 팀의 상승세, 키플레이어 어떻게 될지 정도 보겠습니다. 사실 첼시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막 일정이 변경되고 밀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1월 18일 날 리버풀과의 더비가 있습니다. 리버풀 경기를 필두로 4경기 정도 치러야 되는데 리버풀하고 아스날 그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맨유가 잡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버풀 정도만 잘 잡으면 1월 일정 그리고 2월 일정까지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첼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좀 기세라는 게 다음 달까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먹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 아스날만 잡는다면 맨유가 정말 1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과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맨유가 정말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한 골 차로 승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경기를 잡아낸다는 얘기죠. 3골이든 4골이든 5골이든 그거보다 더 먹히면 지는 게 축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맨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키플레이어를 보시면 역시 단연 포그바입니다. 포그바 같은 경우에는 포그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그걸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잘합니다. 이게 오도이도 이적 시장이 다가오니까 조금씩 잘해지고 있거든요. 이적 시장마다 잘하는 선수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버니전 스탯인데 상당히 좋죠. 눈여겨볼 거는 이 수비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키패스나 이런 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유벤투스 뭐 이럴 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던 선수니까 뭐 잘할 때 보면 경기 분위기를 바꿔주고 경기 결과도 바꾸는 선수지만 수비 스탯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자, 히트맵을 보시면 버니전 히트맵인데 조금 오른쪽 측면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조금 처진 그런 느낌인데 롱패스를 거기서 많이 뿌려줍니다. 그 롱패스 지표를 보시면 대체로 하프라인 밑에서 롱패스를 뿌려준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좀 뒤에서 어차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좀 바꿔주는 느낌을 해주니까 그거보다는 뒤에서 포그바가 조금 쭉쭉 벌려주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롱패스 성공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포그바가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공수에서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어주면서 맨유 중원은 든든해지고 맨유가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 되게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포그바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최근 1무 1패로 조금 주춤, 많이 상승세가 꺾인 그런 리버풀입니다. 왜냐면 정말 부상자가 많아요. 조고메즈, 마팁, 반다이크, 센터백 자원들이잖아요. 그들이 몽땅 날아가면서 번니전에는 이런 뽀백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놓고 봐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캉테랑 조르지뉴가 센터백을 썼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거기다 리버풀은 1월 일정도 좋지 않습니다. 3번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사우스햄튼전은 졌다 치고요. 3번의 경기 중에 맨유, 토트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일정은 상당히 꼬여버린 거죠. 사우스햄튼전은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1위 경쟁에 어스텝이 나오기 시작한다? 좀 뭐랄까 잘못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맨유보다 많이 쉽니다. 많이 쉬기 때문에 1월 18일까지 좀 정비할 시간도 있고 마팁이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비할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뭐 물론 안필드에서 승리도 이렇게 좀 있고요. 이점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맨유가 좀 더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키플레이어를 보시면 단연 살라입니다. 득점도 득점이고 도움도 도움이지만 선수가 강팀 약팀을 가리지 않습니다. 약팀한테는 잘하고 강팀한테는 정말 못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스텝 보시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팀을 만나든 살라는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고, 뭐 지금 득점 1위를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프리미어 득점 1위는 살라입니다. 그것만 놓고 봐도 리버풀의 지금 많은 부침, 조타도 좀 부상이고 이렇게 많은 부침을 겪고 있는 리버풀의 한 줄기 희망 같은 선수입니다. 한 선수를 더 보자면 로버트슨입니다. 굉장히 잘해요. 뭔가 투지 있고 오버래핑 잘하고 스피드 좋고 몸싸움 잘하고 크로스 잘 올리고, 그러니까 무결점이라고 보면 되죠.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결점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한 가지 흠이라 그러면 첼시가 항상 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 정도? 그럼 우리의 흠이지 뭐 그쪽의 흠은 아니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진짜로. 자, 그럼 뭐 이 선수는 잘할 때만 잘하느냐, 그러니까 팀이 잘 나갈 때만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우스햄튼 스탯입니다.
상당히 좋죠. 크로스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클롭 감독은 풀백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스탯이 많이 좋은데, 히트맵을 보셔도 그렇죠. 일단 공격적인 지표가 좋기는 한데 수비적인 것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센터백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조금의 문제가 있고 잉스가 너무 자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뭐 사우스햄튼전은 좀 불운이 있었기는 하지만 로버스트는 좀 눈부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가면 맨유가 유리하고 맨유가 이길 게 확실해집니다. 왜냐면 맨유는 기세가 좋고 리버풀은 기세가 주춤하니까. 기세만 놓고 봤을 땐 맨유가 훨씬 좋거든요. 거기다 맨유는 큰 부상자가 없이 계속 잘 굴러가고 있고, 리버풀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부상자가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클롭이 대단한 감독이고 명장이지만 지금 붙은다 그러면 솔샤르 감독도 무능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믿고 있어야 될 것은 일단 안필드라는 거. 안필드에서 붙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점은 있잖아요. 안필드에서 리버풀은 정말 강하니까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눈여겨볼 그런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자, 1위 후보들을 보실 건데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12월 16일 웨스트브롬하고 비긴 이후로는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컵대회가 됐던 리그가 됐던 모든 경기 전승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상승세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2경기 덜 치렀는데 이기면 35점으로 36점이 맨유의 턱밑까지 쫓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의 이제 우승 경쟁은 이제부터라고 봐도 되거든요. 원래 같으면 맨시티는 많이 쳐져야 정상입니다. 상위권들이 잡아야 될 경기들을 다 잡았다면 맨시티는 많이 쳐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상위권도 막 이럴 땐 지고 이럴 땐 비기고 막 이러면서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 맨시티가 기세를 찾으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레스터도 재밌습니다. 12월 17일 날 진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맨유라든지 이렇게 비기는 경기도 좀 있기는 있어서 승점을 그렇게 확 많이 딴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뭐랄까 패배 없이 계속 승점을 쌓아나가면서 17경기 23점으로 3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승 경쟁으로 많이 뽑혔기 때문에 우승 후보로 많이 뽑혔지만 첼시랑 같습니다. 4경기 동안 단 2점의 승점만 쌓으면서 패패 무루라면서 사실상 경쟁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다시 이렇게 뭐랄까 가속욕을 밟을 수도 있죠. 맨시티에 설명드렸듯이 상위권 팀들이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상위권으로 다시 치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글쎄요. 지금 리즈를 잡은 거 외에는 또 승점 쌓는 게 별로 없거든요. 3경기를 승리했기는 했지만 이게 뭐 컵대회다 보니까 리즈 외에는 승점을 쌓은 적이 없어서 추후에 풀럼, 셰필드를 잡으면서 조금 승점을 많이 쌓고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토트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제일 씁쓸한 건 이겁니다. 9위에 링크되어 있는 첼시는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원래 상위권에 있으면 막 이렇게 누가 치고 올라오면 우리가 내려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첼시는 아무 변화 없이 9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일이죠. 첼시도 빠르게 분위기를 찾아서 우승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턱밑까지는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 당신의 좋아요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위라.